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9주차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촬영하는 시간이 또 뭐 이렇게 불규칙해져 가지고 4월 6일 밤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크라이나 전쟁 6주차가 됐는데 과연 우리가 그 전쟁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날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금 꼭 이제 6주 42일이 됐습니다. 42일짜리 전쟁인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전쟁 뉴스가 앞다하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대단히 오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2주면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전쟁 중에서 아주 42일, 6주 아주 짧은 기간인데 지금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대화도 이제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가 완전히 앞다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뉴스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가 3월 15일 날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다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마다 이제 철폐 속도가 다른데 우리나라보다 러시아가 훨씬 빨리 철폐한 그런 거가 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에 관한 규제를 다 푸는 거로 또 이제 며칠 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럭 운전수들이, 트럭 기사들이 프리덤 콘보이 캐나다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그런 그 데모를 했는데 그것도 이 전쟁에 관해서 뭐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전쟁 뉴스가 모든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정확한 뉴스를 보고 있는가? 그냥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발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두 나라가 싸우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하는 뉴스만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뉴스를 나토가 받아쓰고 미국이 받아쓰고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뉴스는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쪽 거를 주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뉴스를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도 참 중립이 되기는 힘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희생자가 됐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가 두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관해서 좀 그 감정이 앞섭니다. 감성이 앞서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불쌍한 건 맞는데 그 나라가 착한 나라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침략자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편이라고 또 보기는 힘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정치를 가리키면서 국제정치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지 설명이 잘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자꾸 전쟁을 선과 악으로 보다 보니까 그 올바른 분석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꼬마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머리를 박고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난민이 죽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시민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그 어린애 나중에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걸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기서 국제정치학적 언급을 하나 말한다면은 이 사진을 보고서 나오는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교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냉혹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진이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만은 이거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진은 잘못된 만든 사진으로 판단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면서 유튜브 올렸을 때 거기에 썼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우리 제 편집하는 그 젊은 친구가
이 사진을 썸네일로 올렸는데 제가 이 사진이 가짜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널리 사용되는 페이크 뉴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페이크 뉴스를 상징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린 소녀가 그 병사한테 주먹 쥐고 너 가자, 너 꺼져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소녀가 러시아 병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소녀가 이스라엘 군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어린애가 이렇게 주먹 쥐고서 때리고 그래도 이거를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소련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소련군이 학살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소련군이라면 어린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꼬마들도 학살하고 양면 학살하는 소련군이라면 이거는 러시아가 나쁘라는 것을 애써서 표현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진을 활용한 것이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그 4월 6일 날 아침 우리나라 신문 조선일보 탑 기사가 학살자는 떠나라 국제사회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다. 예. 그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부차라는 도시에서 수백 명의 양민을 손을 묶은 채로 러시아군이 쏴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국제기구에서 러시아 쫓아내고 이런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러시아 신문을 보시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민간인 학살은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것이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 나치스가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죠? 우크라이나에 그 나치스 사상을 가진 군 부대가 있는데 아주 잔인한 부대가 있습니다. 인종주의자들이고 그 부대가 싸움도 정말로 잘해요. 그 러시아군이 조금 좀 이렇게 헤매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의 그 나치스 부대, 나치스 이념을 따르는 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것이야.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사진 보면은 참 우크라이나가 지금 남아있는 그냥 제대로 남아있는 도시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는 그 아주 잔인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문장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영국 데이비드 레이놀즈라고 아주 영국의 대단한 그 역사학자인데 One World Divisible 2차 대전 이후의 그 역사를 쓴 책입니다. 아주 참 잘 쓴 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읽었는데 여기에 그 한 페이지에서 제가 그 일부 이 문장을 맨 앞 페이지예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독일이 항복했죠. 그래서 미국군이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갔는데 거기 다차우라는 유태인을 수용하던 감옥소입니다. 거기서 유태인이 막 몇백만 명이 죽고 그런 데예요. 거기 미군이 이제 가서 이 책에 나온 걸 그냥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차우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구역질을 느낀 미군 중요한 사람은 그걸 보고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인간이 이렇게 죽는 거가. 구역질을 느낀 미군 종인은 그 유태인들이 썩어가는 시체 옆에 있던 독일군 SS 가드라서 독일군의 이 수용소를 지키는 독일군입니다. SS 가드라고 그러는데 독일군 346명을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적군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격분한 연합군 사령관은 가까운 마을에 있던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조사를 하는데 별로 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제3제국 아래에서, 제3제국이 히틀러의 독일이죠. 히틀러의 독일 아래서 악마 같은 일,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한나 아렌트라는 이 정치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 그렇게 막 죽이고 그러는 건 그냥
평상시에는 따분한 일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미군 중위가 독일군은 346명을 기관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걸 독일 사람 보고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별로 이렇게 그 대단한 범죄가 아닌 것처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악마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전범자라고 그러지,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자라고 안 그래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것이 혼동되게 우리한테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애국적으로 싸운다고 그러는데 4월 3일 현재 제일 가까운 최신 자료가 4월 3일 거더라고요. 그 나라의 인구가 4천만 좀 넘습니다. 그런데 18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은 외국을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1,000만 명 외국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천만이에요. 3천만 중에서 몇 명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454만 6천 명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6일, 7일 현재는 한 470, 80만 나간 것 같아요. 거의 매일 10만씩 나가니까. 그렇게 인구의 15%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애국적입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동영상 잘 보세요. 옷들 잘 입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애국적으로 거족적으로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됐죠. 이 뉴스를 볼 때 러시아 거도 봐야 되는데 더 모스코 타임스, 이거 러시아 신문입니다. 러시아 신문에 전쟁 나기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관료들과 부유층, 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2월 13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딱 열흘 전이죠. 적어도 20회의 전세기가 키예프 공항을 출발했다. 우리나라 치면 인천공항입니다. 전세기가 20개. 우크라이나의 최대 부호 2명. 우크라이나에서 최부자. 우리나라 치면 뭐 삼성 회장이라든가 현대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탈출해버렸다. 그리고 선박부호 안드레이 스타브니스터라는 사람도 갔고, 농업자벌 누구도 갔고, 우크라이나를 부자들이 다 떠났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 나기 전에 떠나고, 중산층들은 전쟁 일어나면 떠나고, 지금 누가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그 하도 이 좀 중립적인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알자지라 방송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까다 봅니다. 여러분 그 지도 보세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거 뭐 약간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생겼죠. 거기서 빨간색 칠한 것이 전부 러시아가 점령한 땅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그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라고 정확히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대략 계산했습니다. 대략 계산한 걸 보니까 약 15만 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를 러시아군이 그동안 뺏었더라고요. 15만 평방킬로미터면 얼마나 넓은 땅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한 전체가 1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의 1.5배 되는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군이 한 달 지금 지났을 때 보니까 점령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휴전을 하려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땅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 피를 흘리고 뺏은 땅을 다 토해 놓겠습니까? 예, 지금 이 상당량의 땅을 우크라이나가 뺏겼다. 특히 이제 동쪽에 그 러시아랑 국경 있는 곳하고 남쪽 흑해연안 지역을 많이 뺏겼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뭐 엊그제 보니까 그 러시아가 키예프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는 거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싸워서 밀려서 간 것이라기보다도 그 러시아의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동부와 남부에 집중하자. 그 원래 목표가 그거니까 동부와 남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 전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러시아 장교들이 막 죽고 뭐 푸틴이 잘못하면 쿠데타 당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소식도 있지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장성 2명을 반역죄로 해임했다는 뉴스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반역을 저지르는 장군들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미국이 잘 도와주지 않죠. 말로는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은데 3월 30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나온 미국의 전략 보고서입니다.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요거는 완전히 바이든의 보고서예요. 바이든의 보고서인데 여기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기분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에서 최고는 아시아 태평양이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는 불행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네라고 가슴을 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 2월 달에 나온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나왔는데, 미국의 탑 스트래티직 프라이어리티, 전략적으로 제일 꼭대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 퍼시픽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다. 몇 명 죽었느냐? 전쟁 때 제일 엉터리 데이터가 몇 명 죽었답니다. UN,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러시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관들이 기관이 아니라 요 단위가 이 전쟁의 그 인명피해 데이터를 내는 사람들인데,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군이 1350명 죽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그런데 나토는 러시아군이 7000명 내지 15,000명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300명하고 7000에서 15,000명이면 이거 10배도 더 차이 나는 거죠. 미국에서는 러시아군 10,000명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12일까지, 즉 전쟁 시작한 지 3주일 동안에 러시아군이 17,800명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 거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는데 러시아군이 전멸당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에서 말이죠. 약소국하고 강대국 싸우면은 강대국이 이깁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자기는 1,300명 죽었는데 러시아는 17,800명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러시아군이 13배나 더 죽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가 1,351명이었어요. 3월 25일까지. 러시아는 3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은 14,000명 죽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거예요. 이거 맞다 틀리다라고 내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발표는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이죠. 러시아군이 17,800 죽었고 우크라이나군은 1,3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우크라이나군이 13.7대 1로 압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많은 뉴스들이 우크라이나 발이다, 러시아 발이 아니라 라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푸틴이 인기가 없고 쫓겨난다고 그러는데, 푸틴이 4월 1일 날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러시아 사람 83%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3%의 지지율, 물론 전쟁할 때 지지율이 올라요. 지지율이 오르는데 푸틴의 지지율은 83%라는 데이터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소개할 때 그랬죠. 러시아하고 한국이 GDP가 한국이 더 높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는 1조 8천억을 벌었습니다. 달러로. 러시아는 1조 6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돈이 더 많은 나라인데 국력 기준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만큼 강대국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제가 이제 그 여자 교수 책을 소개하면서 그 교수는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푸틴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지도자다라고 이제 서술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서방 측의 제재에 러시아가
고생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에너지와 식량을 작업하는 나라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이 골치 아파요. 왜? 독일은 러시아의 기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뉴스가 러시아가 크게 고생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신문방송 또 심지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뉴욕 타임즈라든가 CNN 이번에는 미국의 그 보수적인 폭스뉴스조차도 소련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 나토 거, 우크라이나 건 같아요. 소련 거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것만 보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면 어떨까? 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하고 타협을 했는데 그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면 러시아 원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 나라 다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러시아 사람 사는 데를 이제 러시아로 할양을 하든가 또는 중립국이 되든가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금 젤렌스키가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네. 정말 애국적이네.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다 주고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뉴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하늘길을 막아주세요. 라고 좀 젤렌스키가 좀 호소했죠. 나토하고 미국은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건데 뭐 나토에 가입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하늘길도 안 막아주고 하늘길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노플라이 존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전쟁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늘을 막아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또 영국 참모총장은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럽이 안 들어주니까 미국한테 못하겠는데 지금 이제 곧 백악관을 떠날 그 젠 사키라는 이제 이 대변인이 뭐 쭉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면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 하늘길을 막아놓으면은 그거 선언만 하는 거로는 안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미국 비행기가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 우리는 3차 대전에 빠져들어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하면 3차 대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 태평양입니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고, 그래서 전번에 아주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병사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고 너네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겁쟁이야. 무섭지? 러시아가 무섭지? 막 그러면서 그 절규하는 거를 제가 그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뉴스가 한쪽 편파적이고 유튜버들도 한쪽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돈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다 도와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야 뭐 도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냉혹하게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일까 러시아일까? 나는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관점을 그 포괄적으로 갖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온다든가 우리나라 통일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훨씬 더 우리가 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는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힘이 센 러시아다라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국제 정치를 보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뭐 좋은 일이죠. 불쌍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뭐 도와주자. 그런데 분석할 때도 이기고 있다라든가 뭐 러시아군보다 우크라이나군이 더 잘 싸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 도가 넘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뭐 계속 국제정치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